오늘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고영주 변호사님, 자유민주당 대표이시죠? 네. 예. 변호사님 무죄 예. 판결이 참 다행스러워. 제가 2013년 예. 1월 4일 그 당시가 언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12월 달 선거에서 예. 이겨서 당선인 신분일 때입니다. 애국진영에서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애국진영 신년 할애회를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사회자가 저보고 3분 이내에서 짧게 인사말을 좀 해달라 해서 그러니까 뭐 평소에 생각했던 대로 예. 지금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였을 텐데 대한민국에 구분이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주신 애국진영 여러 그 지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대개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걸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2015년 8월 달쯤에 제가 MBC의 관리회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 얼마 안 있어서 MBC에서 제가 뭐 그런 걸 시킨 적도 없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에 관한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 예. 그 박주신에 대해서 엄청 사회적으로 여론이 예, 있었음에도 예. 불구하고 어느 언론도 그거를 다루질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MBC에서 그걸 다루니까 저쪽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고영주 변호사가 저기 가니까 저런 걸 방송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저는 도저히 언론기관에다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저를 쫓아내려니까 제가 뭐 핑계가 없으니까 그 2년 전에 했던 그 발언을 어디서 꺼내와가지고 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한 사람이 저기 뭐 언론기관에 있어서 되느냐 이런 명분으로 이제 문제를 삼고 그렇게 된 거군요. 바로 그때 이제 문재인이가 직접 본인이 저를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하고 또 민사상 그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우리 변호사님이 그런 발언을 하시게 된 소신이라고 그럴까요? 뭐 어떤 거요? 당연하죠. 저는 뭐 거의 20년 이상을 공안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그 당시 이 민주당 후보가 하는 언행들이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 전술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일들을 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인데 첫 번째로 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우선 미군을 몰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민중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인민민주주의 정부를 만들고 NL 계열 주사파 그렇죠. 국가반포 폐지하고 인민혁명에 성공해서 연방제 통일을 한다 이런 건데 그게 우선 뭐 문재인이 그동안에 쭉 언행하고 완전히 일치되는 거거든요. PD 계열이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저 사람 자서전을 읽어보면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길이다. 근데 나중에 아시다시피 진보적 민주주의가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통진당 해산 과정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건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이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잖아요. 거기서 종북이란 말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고 이제 문재인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제가 이제 단언할 수 있었던 것이 81년 불임 사건의 수사검사였었는데 불임 사건의 담당자들이 저보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한테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곧 도래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지네들이 공산주의자인 걸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 불임 사건 관련자들이 문재인하고 평생 동지가 됐어요. 이념이 다른 사람은 평생 동지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뭐 문재인이가 불임 사건을 변호했으니까 같이 공산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표님 그때 그 불임 사건을 조종하는 배후 세력들이 있었나요? 1심회라든가 왕재산이라든가 이건 그 이후 그 당시에 이제 그 전국에서 이제 그 의식학습이 벌어지는데 이 이제 좌경화된 학생들을 조직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서울에서 있었던 전민학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림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전민학년 사건이 있었는데 전국 학생들을 다 통합하자고 돌아다니는데
딴 데는 다 합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 지역만 우리가 의식이 너희보다 더 앞서 있는데 왜 우리가 너희 조직으로 들어가느냐? 우리는 따로 오겠다. 그것이 바로 부림입니다. 부산 지역 의식학습 조직입니다. 그 해방 전국에서의 말고 예. 현대에 들어와서 소위 운동권이라는 걸 형성을 하면서 그 들어온 한 루트가 조총연계라든가 예, 예. 유럽 유학생들이라든가 그 예. 부산은 조총련 그게 있어가지고 지들이 좀 더 강철이었다 이랬던 건가요? 뭐 그런 영향도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80년부터 우리나라 전국 대학에 일제히 예. 의식학습이 진행이 됐는데 구속돼 있는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의식학습이라는 걸 하고 그러느냐. 소위 스터디 한다고 그러죠. 스타디 그룹. 예. 자기네들은 러시아의 분화로드 운동을 본따서 하는 거다. 그 당시는 이렇게 자발적인 운동인 것처럼 자생이다. 근데 이제 분화로드 운동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게 러시아 말로 분화로드는 민중 속으로 이런 뜻입니다. 1870년대 예. 러시아의 지식인들이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우리도 빨리 공산주의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풍미했었습니다. 예. 러시아는 그 당시에 짜르 시대고 예. 농노 시대 아닙니까? 예. 이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돼서 자체 모순으로 무너지고 사회주의가 됐다가 사회가 공산주의가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 자본주의는 구경도 못하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공산주의로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 러시아의 지식인들이 이 상태에서 바로 공산화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노동자 계급이 거의 없었으니까 농민들을 의식화시키자. 그것이 바로 분화로드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식인 1000여 명이 전국 각지의 농촌으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소비에트 어원이 농민들을 기반으로 노동자 한- 농민 예. 그 평의회 예. 이거를 소비에트가 평의회를 소비에트라고 그럽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 이제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농민으로 시작해서 러시아의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을 한 거죠. 예. 이렇게 우리나라도 러시아처럼 자생적인 조직으로 생긴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공안을 전문으로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 전략을 총 정리해 놓은 것이 주체 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 이론이라는 북한 책이 있습니다. 예. 남조선 인민들을 의식화시켜라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게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이렇게 일제히 이게 의식화학습을 시작하게 된 건데 저를 속이기 위해서 마치 자생적인 조직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 그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방 전국 때 예, 신탁 통치를 놓고 찬탁 반탁. 예, 예, 그래서 반탁은 우익, 예, 예. 찬탁은 좌익이란 말이 처음 좌우익이란 말이 등장을 하고 예, 예. 박헌영이의 여기 그 자생 그것도 뭐 소련 공산주의지만 예, 예. 하다가 박헌영이가 가짜 돈 찍다가 이제 이북으로 가고 네. 즉시 벌어진 총파업 대구 폭동 4.3 제주 4.3 폭동 예. 여순 반란 6.25 터지기 몇 달까지 계속 폭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계속 소련의 그 걔네들은 사업을 공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 공작 수법 그대로 했던 것들을 막아낸 게 군 조직의 좌익을 막아낸 건 김창룡 예, 예. 특무대장 예, 예. 그리고 민간에서 최초의 공안 검사 예, 예. 오제도.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참 재밌게 봤는데 예. 우리 고 변호사님을 보고 야 대통령한테 예, 예. 사상이 공산주의자다 예, 예. 라고 얘기한 걸 보고 야 이 제2의 오제도 검사가 다시 나타나셨다 네. 예, 이렇게 예. 해서 그 발언 이후로 그 송사에 걸리셔가지고 한 6년인가 예, 7년인가 그러셨죠? 예, 예. 6년 만에 지금 야. 이번 그 형사는 무죄가 났고 예. 민사는 아직도 걸려 있습니다. 대법원에. 예.
그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어. 이 제가 말한 내용이 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온 것처럼 또 종전 판례에 의해서도 예. 이게 죄가 안 되는 겁니다. 뭐 아시고 다 아, 그러면요. 제가 죄될 일을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고소인이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하여튼 그거를 무혐의로 처리를 안 해주고 검찰은 그냥 어거지로 기소하고 검찰은 책임을 법원으로 떠넘기는 거죠. 나는 하여튼 대통령한테 못할 짓을 안 했다. 뭐 이러고서는 떠넘기고 법원도 이제 그 민사 같은 경우는 예, 나는 모르겠다. 예, 예. 대통령 뜻대로 해준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 좌우익 싸움이 임시정부 때서부터 해가지고 임시정부 초대 저 집정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도 좌익에 의해서 탄핵이 됐었고 예. 쭉 해방이 되고 지금까지 예. 우리나라는 반은 이제 공산주의 좌익. 예. 그래서 좌우익 싸움의 역사가 우리 지금 역사인데 예. 변호사님 요번에 무죄 받은 거는 이 싸움의 역사에 기록될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오제도 검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오제도 검사님은 이제 북한에서 내려보낸 예. 간첩, 예. 뭐 고정 간첩 또는 대표적인 게 그 성시백 예. 김구 예. 선생을 예. 포섭해가지고 예. 올라가서 뭐 그것 때문에 암살도 당하셨지만 김구 선생이 예. 이제 그런 이제 전통적인 예. 좌익 공산주의자들을 대적을 하셨고. 예, 큰 역할을 하셨고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얘네들이 자기네 정체를 숨겨가면서 공산주의 활동을 하는 이게 용어 혼란 전술을 써서 하는 변형된 공산주의 이념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를 이제 제가 처음부터 그거를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공산주의라는 용어 대신에 민중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고 또 민중민주주의가 저한테 적발이 되니까 그 다음에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게 되고 또 진보적 민주주의가 저한테 적발이 되니까 또 지난번 2018년 헌법 개정안처럼 그냥 민주주의로 바꿔서 쓰고 이제 그 민주주의가 이것이 인민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이다. 자유를 빼면 자유를 빼는 것이 이제 이게 지금 지네들이 생각해낸 것도 아니에요. 국내 좌익 세력들이 지금 현 정부나 그 떨거지들이 생각해낸 것도 아니고 북한에서 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2011년인가 북한에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종전의 대남 적화혁명 전략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이었는데 인민자를 빼고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전략으로 바꿨어요. 그 당시에 왜 저 사람들이 저 용어를 바꾸느냐 저희들이 이제 크게 고민을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는 여기도 지금 거의 마찬가지지만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고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이런 것이 진짜 민주주의다. 그냥 민주주의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걸로 얘기했잖아요. 그냥 민주주의 얘기하면 자유민주주의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북한에서는 그냥 민주주의라 그러면 진짜 민주주의, 즉 인민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다. 예. 이렇게 해서 그 개념을 제가 이제 그거를 정리하셨네요. 여기서 우리 헌법 개정에서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거는 인민민주주의를 인민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한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이 남한 좌익 세력들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민주주의라고 그러면은 인민민주주의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렇게 말장난 네. 우리 국민 기만을 해가면서 뭐 잘하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각계각층에 지금 또아리를 틀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청와대까지 예. 뭐 말씀하셨듯이 공산주의자가 대통령이 됐고 예. 그 비서실장은 주사파였고 예. 지금 이 정권을 지탱하는 것이 그동안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학생운동에서부터 해가지고 각계 법조계, 언론계, 노동, 종교계 뭐 들어가서 지금 이 정권을 보위하고 지탱하고 예. 지금 이렇게 사실은 제가 이제 1980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의식화학습 사건을 다루면서 제가 느꼈던 생각은 대학교 1학년애가 2학년으로 가면은 또 밑에 한 10명씩 거느려 가지고 의식학습 서클을 만들고 이러면은 1년에 지금 10배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80년도에
한 명이 시작했다 하더라도 6년만 지나면은 10의 6승이면 100만 아닙니까? 100만 학도가 다 이제 뻘겋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6년만 지나면은 이게 전 대학가가 빨갛게 되고 그러면 뭐 4.19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도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잘 막아가지고 86년쯤에 터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2015년, 네. 17년까지 막아진 거죠. 한 30년간을 어떻게 버텨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그게 터진 거죠. 뿌리 내리고 있는 이 붉은 세력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뿌리 내린 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무슨 네. 1970년 이전에도 이제 참 있었죠. 북한에서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지금 1960년도에 4.19 혁명이 나서 4.19 나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런 맞습니다. 세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는 바람에 4.19도 어떻게 보면 좌익 세력들이 많이 끼어드는 거죠. 예. 근데 5.16이 나는 바람에 4.19 혁명이 쟤네들로 보면은 좌절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일성이가 이런 절호의 찬스에 저기 남조선을 적화하지 못했다 해가지고 4.19 혁명이 왜 실패했느냐? 4.19 혁명을 지도할 만한 그 지구당 조직이 안 돼 있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가 이 혁명을 지도할 수 있는 그 지하당 조직을 만들어라 지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964년에 인혁당 사건, 68년에 통역당 사건, 뭐 74년도에 난민전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변호사님 여담인데요. 예. 저기 설악산에 가면 골짜기에 집이 한 채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사건이었는지 모르지만 많이 사형을 당하고 소수가 미국으로 갔는데 김대중 정부 때 그 사람들을 사면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거기 와 있는데 그거 다 저 모략이었다 이러는데 그 양반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김일성이가 죽었어요. 예. 주성님이 돌아가셨다고 이 닭똥 아.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지하당을 만들고 포섭 활동을 계속 해왔는데 1980년대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 대중인 그 대학생들 상대로 의식화 학습을 하게 되고 또 1989년부터는 이제 전교조가 생겨가지고 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 상대로 하고 그러니까 80년부터 따지면 벌써 40년 아닙니까? 89년만 따져도 30년이고 그러니까 우파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40년 동안 노력을 해서 여태까지 이루어진 건데 우리 우파도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 이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번 뭐 승리하신 거죠? 아니 뭐 이거는 전투에서 승리를 한 것이지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그만 그 전투에서 승리한 거 가지고 너무 뭐 자족하면 안 되고 하여튼 그 내년 3월 9일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그 오재도 검사님도 공안 검사로 누구보다도 쟤네들 속성을 잘 아니까 그래가지고 정치를 통해서라도 이걸 막자고 또 시도도 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민주당 큰 역할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